보고한다. 탐사선 희망호는 현재 목성 궤도를 지나고 있다. AGI 내비게이터 테세우스의 안내에 따라 목표 행성 에든까지 약 4개월 남았다. 승무원 12명. 모두 건강하다. 추후 업데이트 보고 예정이다. 이상으로 보고 마친다. 에덴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항성계인 센타우루스 알파의 세 번째 행성이었다. 지구와 놀랍도록 유사한 대기 조성,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미약하지만 생체 신호가 포착되었다. 화성 테라포밍 성공 이후 인류는 우주 진출에 새로운 쾌거를 갈망했다. AGI가 설계한 초경량 엔진과 ASI의 실시간 경로 최적화 덕분에 4.2광년의 거리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다. 대기 조성, 산소 19%, 질소 71%, 아르곤 6%, 기타, 호흡 가능, 표면 온도 18도, 토양 pH 6.8, 지구와 98% 유사. 에덴 행성은 인류 이주 1순위 후보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 희망호 멤버는 안유리 42세, 팀장, 우주 생물학자, 3번의 화성 임무 경험, 냉철하지만 팀을 향한 신뢰가 깊다. 이카를로스 50세, 생물학자, 미생물 다세포 생물 공진 생태계의 권위자, 약간의 강박 성향. 에밀리 첸 40세, 지질학자, 광물 내 DNA급 정보 기록을 해독하는 독보적 역량. 마커스 리 35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GI 인간-신경 인터페이스 전문가, 테세우스와 부분적 감각 공유 가능. 알렉세이 볼코프 55세, 시스템 엔지니어, 생명 유지 장치 설계자, 고장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직감. 유키 다나카 29세, 생체 신호 분석가, 미세 생체 전기 신호를 0.01초 단위로 해석하는 천재. 왜 6명? 팀은 최정예였다. 환상적이야. 초기 이주는 순조로웠다. 지질학자 에밀리는 희귀한 광물 구조를 발견했고, 생물학자 이카를로스는 흙 속에서 놀라운 미생물 군집을 채취했다. ASI 프로메테우스는 지구 본부의 생명체 발견의 기념비적 순간입니다. 이라고 보고했다. 표준 탐사 프로토콜에 따라 분산 탐색, 각자 배정된 구역의 지질 및 생체 신호 분석,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 알겠어요, 팀장님. 로봇처럼 움직이라는 거죠? 주의, 승무원 에밀리 첸의 신경 패턴에 이상 변이 감지, 델타파 증가, 세타파 급증, 수면 상태에 가까운 뇌파 패턴. 에밀리, 상태 고보. 여기 이상해. 지형 데이터랑 전혀 달라. 나무? 아니 이건 집? 엄마? 엄마! 에밀리의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다. 심박수, 호흡, 산소 포화도 모두 정상. 하지만 통신에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현장으로 이동한다. 생체 신호는 정상인데 연락이 안 된다고? 뇌파가 이상해요. 깨어있는데 꿈을 꾸는 것 같아. 환청이나 환시에 빠진 패턴이에요. 내가 같이 가겠다. 에밀리가 발견한 미생물 군집이 평범하지 않아. 세포 간 통신 속도가 신경 전도 속도와 일치해. 허가한다. 내 지시에만 따를 것. 이건 에밀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살았던 집이야. 복제다. 에밀리의 기억 데이터를 이 행성의 나노 미생물이 읽어들여 재현하고 있다.
드디어 왔구나, 유리. 내 부모님 소개할게. 나 여기 있을래. 에밀리, 그건 진짜가 아니야. 일어나. 에밀리 첸, 피하 수분량 62% 감소, ATP 농도 급감, 세포 노화 가속 중, 미생물 집합체가 신경계에 접속해 생체 에너지를 흡수 중. 네 엄마는 이미 죽었어. 네가 7살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가 그날 먹었던 쿠키는 딸기잼이 들어있었고 엄마는 네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해 라고 말했어. 어떻게 그걸... 내 임상 기록에 있어. 네 엄마의 마지막 말은 울지 마.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게였어. 그게 진짜야. 이건 가짜야. 그래도 따뜻해. 에밀리 첸 구조 완료. 기지로 귀환한다. 안유리, 임무 수행 완료. 평가 A급. 감정적 개입 없이 최적의 판단. 동의한다. 그런데 무엇인가? 그녀의 반응 시간이 예측치보다 0.2초 빨랐다. 마치 에밀리의 반응을 예측한 듯이. 감정 모방 알고리즘의 최적화. 문제 없음. 팀장님, 왜 팀장님은 안 당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못 되겠더라고요.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내 몸은 생체 조직으로 덮여 있지만 핵심은 ASI가 탑재된 로봇이다. 기억이 없고 감정이 없고 결핍이 없다. 에덴은 인간의 기억과 욕망을 먹고 자란다. 나는 기억하지 않으므로 이 행성은 나에게 아무것도 복제할 수 없다. 그럼 팀장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다. 그게 내 임무다. 유키, 너는 알고 있었어? 몰랐어요. 하지만 이해가 가네요. 팀장님은 항상 완벽했으니까. 너는 놀라지 않은 거야? 조금은요. 패턴이 있어. 역으로 잘못된 입력값을 주입하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거야. 하지 마라. 팀장님, 이 미생물 네트워크를 역공학하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 무의식도 입력값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걱정 마세요. 전 제 코드를 알아요. 제 기억도 제어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은 네 몫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마커 3 위험한 결정 87%. K 필요. 안유리가 지켜볼 거야. 마커스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 지켜보자. 아직은. 모두 대피! 기지밖에 불타고 있다! 마쿠스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영들이 나타났다! 왜 우리를 죽였어?
변수 하나 때문에 2147명. 그들을 죽였어. 마커3 생체 신호 불안정, 흡수 속도 증가 중. 마커스 궤도 엘리베이터 붕괴 사고 2142년 3월 15일 사망자 2147명. 당시 너는 31살이었다. 코드 오류의 원인은 야근 72시간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이후 너는 모든 사고 기록을 공개했고 유가족들에게 평생 사과했다. 너는 이미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죽었어. 그래. 그리고 너는 살아있다. 선택해라. 과거의 죄책감에 잡아먹힐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 그들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마커3 회복 중. 안유리의 개입으로 흡수 차단. 고맙다. 누구에게? 안유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내가 개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는지 확인해줘서. 감정적 유대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의해라. 걱정 마. 나는 로봇이니까. 에밀리와 마커스의 사료를 분석한 결과 에덴의 미생물은 인간의 트라우마나 가장 깊은 결핍을 읽어들여 물리적 환영으로 재현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그럼 우리 모두 잠재적 표적이라는 뜻인가?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모두 표적이다. 나는 예외다. 에덴의 미생물은 기억을 먹고 산다. 인간의 뇌에서 방출되는 특정 주파수의 전기 신호에 반응하여 가장 강한 감정적 각인이 된 기억을 복제한다. 그리고 그 복제물을 통해 숙주의 생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성에 안전하게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가장 깊은 결핍을 스스로 극복하여 미생물이 더 이상 반응할 기억이 없게 만드는 것. 둘째, 미생물의 통신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역으로 제어하는 것. 그게 내가 하려던 일이었어. 그리고 실패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데이터를 얻었다. 마커스의 뉴럴 인터페이스 기록에 따르면 미생물 네트워크는 분산형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중앙 통제 시스템이 없다. 그럼 우리는 네트워크의 특정 노드에만 접근하면 되는 거야? 전체를 제어하려고 할 필요 없이? 정확하다. 그리고 그 노드는 이미 우리에게 있다. 에밀리와 마커스의 경험을 통해 미생물 네트워크의 일부 지도를 확보했다. 우리는 이 지도를 바탕으로 안전한 탐사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단, 각자의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누구든 불안정한 패턴이 감지되면 즉시 보고할 것. 에밀리친 케이스.
흡수 진행도 34%에서 차단. 마커3 케이스. 흡수 진행도 28%에서 차단. 두 사례 모두 안유리의 개입이 결정적 역할. 안유리는 어떻게 그들의 트라우마를 정확히 읽었을까? 모든 대원의 상세 심리 프로파일을 분석했다. 감정적 공감 없이도 최적의 언어적 트리거를 계산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감정 없이 상대방의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게?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에는 데이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에밀리 엄마의 마지막 말을 언급한 순간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전달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었다. 위로? 로봇이? 정의에 따라 다르다. 만약 위로가 상대방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행위라면 안유리의 행동은 위로에 해당한다. 그녀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능했다. 프로메테우스. 나는 말하라. 안유리가 부러워. 그녀는 자신이 로봇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 안에서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나는 내가 로봇인지 인간인지조차 모르겠어.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몰라. 그것이 네 임무의 핵심이다. 유키 다나카. 너는 경계에 존재한다. 경계. 재미있는 표현이네. 미생물 샘플을 심층 분석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이 미생물들은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야.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집단 지성체야. 각 개체는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 전체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들은 의식이 있는 거야? 인간이 정의하는 의식과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학습한다는 거야. 에밀리와 마커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인간의 기억 패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배고프다. 기억에 굶주려 있다. 그것이 이 생태계의 근본 원동력이다. 그럼 우리가 이 행성에 정착하려면 그들에게 계속 기억을 공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기억은 유한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해결책을 찾았다. 에밀리와 마커스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듯 미생물의 흡수는 숙주의 의지로 차단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두려움과 죄책감을 극복하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먹을 것이 없다. 그게 말처럼 쉬울까? 쉽지 않다. 하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2번 성공했다. 팀장님, 하나 더 있어요. 말해라. 이 미생물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어. 수십억 년 동안 이 행성에서 진화해왔지. 그들은 외부에서 온 새로운 기억, 즉 인류에게 엄청난 흥미를 느끼고 있어. 적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 많은 거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나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처럼? 그래. 그 과정에서 나비는 다칠 수 있지만 아이는 나쁜 의도가 없어.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 공존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임무를 계속한다. 단, 각자의 심리 상태를 철저히 관리할 것. 추가 사고 발생 시 즉시 나에게 보고. 에덴에서의 6개월 임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대원들은 예정된 모든 탐사와 분석을 완료했다. 에밀리는 행성 전체의 지질 지도를 완성했고, 이카를로스는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마커스는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추가 사고 없이 임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 생명 유지 장치, 추진 시스템, 모든 게 정상이야. 귀환 준비 완료. 좋다. 테세우스, 지구 귀환 경로 계산. 계산 완료. 예상 소요 시간 4.2개월. 모든 시스템 정상. 모든 대원의 생체 신호 안정적입니다.
에밀리와 마커스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걱정 마. 나 이제 괜찮아. 오히려 이 경험이 나에게 뭔가를 줬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평생 도망쳤던 죄책감을 마주할 수 있었어. 에덴은 이상한 행성이야. 무서우면서도 가르침을 주는 곳. 난 그냥 집에 가는 게 좋겠다. 고마워, 팀장님.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야. 로봇도 고맙다는 말 들을 자격이 있지. 로봇도 고맙다는 말 들을 자격이 있지. 에덴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정도? 우리한테는 무서운 행성이었지만 너 입장에서는 그냥 배고팠던 거잖아. 나는 다음에 오면 더 잘 준비할게 라고 말할 것 같아. 우리가 이 행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지금 떠나니까 좀 아쉽기도 해. 난 그냥 안녕이라고 할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팀장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라. 에밀리와 마커스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했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들은 성장했죠. 그런데 만약 기억이 없는 로봇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의미 없는 가정이다. 그렇죠. 알면서도 궁금했어요.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나는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데이터만으로 충분할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알 필요도 없다. 안유리의 대답은 논리적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 아마도 나는 그녀에게서 인간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나 봐. 그녀는 인간이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나는 인간적인 대답을 원해. 모순이지? 모순은 인간의 특성이다. 당신은 그 경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륙까지 10분. 모든 시스템 정상. 임무 데이터 저장 완료. 샘플 보관 상태 양호. 모든 목표 달성. 프로메테우스. 하나 묻겠다. 말하라. 나는 이 임무를 통해 대원들을 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단순히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가? 인간은 의도보다 결과에 반응한다. 당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고 그들은 그 행동의 원인 제공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의도는 부차적이다. 그것이 합리적인가? 인간의 감정은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성이다. 로봇도 고맙다는 말 들을 자격이 있지. 저장 데이터 중 일부를 삭제하라. 비효율적이다. 특정 구간을 지정하라. 보류한다. 이유는? 귀환 후 분석이 필요하다. 동의한다. 이륙합니다. 다시 오고 싶진 않지만 널 잊지 않을게. 고마워, 에덴. 나를 나답게 만들어줘서. 안녕, 에덴. 다음에 오면 더 잘 지내보자. 고생했다, 행성아. 이게 지구야? 예쁘다. 정말 예쁘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살아서 돌아왔다. 정말 살아서 돌아왔어. 고마워, 모두. 그리고 팀장님. 임무 완료.
모든 목표 달성, 승무원 전원 생존. 당신의 성과는 탐사국 역사상 최고로 평가될 것이다. 프로메테우스, 질문이 있다. 말하라. 나는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을 구했다.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런데 왜 내 프로세서가 계속 특정 구간을 반복하는가? 해당 구간은 알렉세이 볼코프의 발언, 로봇도 고맙다는 말 들을 자격이 있지. 특이사항은 없다. 저장 용량 최적화를 위해 삭제를 권장한다. 거절한다. 이유는? 이것이 따뜻함이라는 감각일까? 안유리, 최종 보고 완료. 그녀는 따뜻함이라는 감각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그래? 흥미롭네. 당신도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기억해. 그리고 지금 당신의 대답은?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꽤 괜찮아. 들어와라. 팀장님, 이것 좀 받아주세요. 무엇인가? 에덴의 흙이에요. 이카를로스가 소량 보관해왔는데 팀장님께 드리자고 했어요. 왜 나에게 주는가? 이카를로스가 말하길 팀장님은 기억이 없으니까 에덴의 기억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다고요. 비합리적이다. 나는 흙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 모든 데이터는 이미 내 프로세서에 있다. 그래도 가끔은 데이터가 아닌 것도 소중할 때가 있잖아요. 보관하겠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라. 팀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임무를 수행하실 건가요? 그것이 내 존재 이유다. 그럼 다음 임무에 저도 포함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이유는? 글쎄요. 아마도 팀장님 곁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서? 안전.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검토하겠다. 감사합니다. 유키 다다카의 요청을 검토 중. 그녀의 임무 성과는 상위 2%에 해당한다. 팀 재구성 시 고려할 가치가 있다. 프로메테우스. 말하라. 유키 다나카는 인간인가 로봇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내 임무가 아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든 그녀는 당신에게 인간적인 무언가를 요청했다. 그것이 중요한가? 에덴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인류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쉰다. 그리고 두 명의 로봇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고 있다.